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예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예천 지역에는 긴급 돌봄 교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화훼 농가들을 위해 착한 소비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 청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만희 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19일 하루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 안동, 예천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최근 예천을 중심으로 11일 동안 37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74명으로 대구가 6,800여 명, 경북이 1,300여 명입니다.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달째,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조금씩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초와 비교하면 크게 안정된 모습입니다. 2달 동안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입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시민들도 조심스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좀 가족끼리 정도 식사 정도는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가 곧 될 것 같은데 좀 더 거리두기 조심해가지고 빨리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입국자, 신천지 교인 등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 대구시는 새로운 방역 대책으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방역 환경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생활화, 또 그래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유행에 대비한 또 이 방역 대책을 저희들이 꼼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방역권과 역학조사관을 늘리고 전담병원에 2,000병상 이상, 생활치료시설에 3,000실 수준의 치료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최근 예천을 중심으로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돌봄 방과 후 강사와 학생까지 포함돼 예천 지역에는 긴급 돌봄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들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돌봄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유치원 놀이터도 한산합니다. 갑작스런 긴급 돌봄 중단 통보에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좀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계속 나가셔야 되니까 난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부모님들도 있으시거든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긴급 돌봄이 전면 중단된 예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모두 22곳. 신청 학생은 모두 150여 명에 달합니다. 일부 돌봄 교실은 이번 주까지 돌봄이 중단되지만 일부는 기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천이 전 지역에 돌봄 중단이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셔야죠. 지금은 아이들 중에 맞벌이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나 이런 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갑작스런 긴급 돌봄 중단까지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졸업이나 개학식 등의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 화훼 농가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런 화훼 농가들을 돕자는 취지의 착한 소비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꽃다발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하는 기부의 물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로 코로나19 후원 물품이 들어옵니다. 마스크나 손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 대신 상자 안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어있습니다. 긴 시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약사,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선물입니다. 최근 졸업과 개학식 연기 등으로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농림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꽃다발 300여 개를 기부한 것입니다. 화훼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이른바 부케 챌린지에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 소비를 기부로 잇는 각 기관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깜짝 꽃다발 선물에 의료진은 힘이 납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들어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단체로 후원 물품과 함께 이런 적은 처음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지만 종식 때까지 모든 의료진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코로나 입원 환자를 받은 지가 한 2달 돼 가는데 꽃이나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참 응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진들을 다시 또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로 들어온 후원금과 기부 물품은 85억 원 규모.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민들의 기부 열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을 비롯한 그 6개 전담병원과 또 자가격리자 세대 그리고 생활치료 그 시설 그리고 지금 안심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기부 금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과 기부 물결이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의료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4.15 총선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인물들이 뽑혔는데요. 영천 청도 선거구에는 현역인 이만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영천 경마공원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하이테크파크 산업지구 조기 완공, 청도군 보건소 신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경마공원 조성 사업. 지난 2009년 12월 부지가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문제로 10년 가까이 끌어오다 지난해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이만희 당선인은 영천 지역 대표 공약으로 경마공원에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박람회와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 조성을 2단계 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일단은 경마공원이나 하이테크 파크 등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르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와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등을 연계해 첨단 자동차 산업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하이테크 파크에 들어오는 첨단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업체들 유치, 또 연구소 유치 이런 것 통해서 폴리텍이라든지 인베디드 연구소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정말 학계와 산업계 또 이런 것이 연계된 자동차 융복합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게 노력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청도 지역은 보건소 청사 이전과 경상북도 청도 의료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의 의료 환경을 정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농협 경주교육원에 이어 현대자동차 경주연수원 생활치료센터도 20일 운영을 종료합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현대자동차 경주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는 지난달 10일부터 243명이 완치 후 퇴소했으며 치료 중인 64명은 대구중앙교육연수원과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4월 초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청도 지역의 복숭아와 자두, 사과 등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온에 노출된 농작물은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할 경우 개화 전 괴사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도군은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재해 복구비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대구 지역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19% 감소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가 좋음 단계로 분류되는 날도 32일로 지난해보다 13일 더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저감 대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감축, 산업단지 대기질 관리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7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20일 개회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4월 29일까지 열흘 동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9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경주 보문호의 불법 낚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주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문호 내 낚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문호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가 한국관광공사에 야간 관광자원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는 별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천체 관측 장소로 행성과 성운, 은하, 달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천문대는 영중일 브로슈어 제작, 해외 마케팅 홍보 등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야간 관광자원 100선에는 대구 동구 아양기찻길, 대전 대동 하늘공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20일부터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연구소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독도 교육 주간을 맞아 일본의 그릇된 독도 교육을 비판하고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쉽게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는 수성갤러리와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대구, 경북 등 전국 교육 관련 시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천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과일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과일은 포도와 복숭아, 사과 등 7개 품목으로 이달 30일까지 지역 농협과 능금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 APC 출하 농가는 한 매에 150원, 일반 농가와 장목반은 한 매에 100원을 지원합니다. 영천시는 변경된 과일 포장재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박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안동시 브리핑 주요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 2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634명을 검사한 결과 5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3,5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 중인 사람은 41명입니다. 확진 환자 53명 중 최근 예천 확진자와 또 접촉자로 발생한 3명을 제외한 50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 도청 신도시 지역에서 2명의 확진 환자에 이어서 어제 옥동에서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안동 53번은 19세 여성으로서 옥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생입니다. 예천군 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안동 어머니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18일 보건소에서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9일 확진한 통보를 받고 바로 안동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어머니는 자가격리를 통보했고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으며 방문했던 장소는 모두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예천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확산이 우려되어서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북도서관 임시주차장에 현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확진자의 접촉자 등 추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 어린이집, 아파트 주민 등 총 233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233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들과 접촉이 많았던 후보자 및 운동원 40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해서 4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무증상 확진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하면은 그때는 때를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걸러내어 전파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처음 시행한 후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 감염 발생 등을 고려해서 어제까지 2주간 더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유행 또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16일간 5월 5일까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밖의 원인 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해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신 것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맑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찾아왔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남아있어 외출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화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 경북 남부 지역 일부에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겉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이 찾아오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도 점차 오르겠는데요. 주말이 되면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날이 좋더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좀 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해도 좋겠습니다. 운동은 짧은 경기 즐기시고요. 세차 지수 높아서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1에서 2.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